안녕하세요. 한태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최신 소식들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태국 이렇게 관광산업 망하는가? 오늘은 태국 관광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과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 현상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 정부는 원래 올해, 그러니까 2025년 해외 관광객을 3,900만에서 4천만 명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전 우려와 국제적 사건들로 인해 목표치는 3,550만 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관광체육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 21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345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한 수치입니다. 태국 관광청 TAT의 룽 칸자나비로즈 국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약 3,340만 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감소가 발생했을까요? 첫째, 안전 인식 문제입니다.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발생한 중국 배우 실종 사건, 3월의 지진,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지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해외 관광객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지역별 편차입니다. 동아시아 관광객은 무려 25% 감소, 아세안 국가 관광객도 8% 감소했습니다. 반면 남아시아와 유럽 관광객은 각각 15% 증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도 8% 증가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바트와 강세입니다. 강한 환율은 관광객의 체감 비용을 높여 특히 가격에 민감한 아시아 시장의 수요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관광업계는 경기 부양책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TAT는 올해 외국인 관광 수입이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관광 인프라 노후화, 서비스 품질 저하, 관광 도시 간 연결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주변국의 치열한 경쟁도 부담입니다. 특히 중국은 저렴한 가격과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지, 그리고 자유여행객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를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베트남은 공격적 가격과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빠르게 추격 중입니다. 결국 태국이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안전 이미지 회복, 인프라 개선, 서비스 혁신이 절실합니다. 태국이 한때 미소의 나라로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의 사랑을 받았던 그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관광업계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방콕 삼센 로드 싱크홀 사태. 오늘은 방콕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삼센 로드 싱크홀 사고와 그 후 폭풍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 방콕 바지라 병원 앞 삼센 로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아누틴 차니라쿨 총리의 새 정부가 출범한 바로 그날 벌어졌는데요. 교통이 마비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경찰서와 아파트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접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원인입니다. 당국은 집안 치마와 토양 문제를 지목했지만 사마트 라차폴시 전 방콕 부지사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번 붕괴가 단순히 토양 탓이 아니라 MRTA의 지하 터널 공사 과정에서의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터널과 역을 연결하는 구간에서 제트 그라우팅 공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해당 건설사가 총리 가족과 연루된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연줄이 책임 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야당 인사들은 정부와 국민당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차폴시 전 부지사는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계약자, 감독기관, 정부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건이 방콕 도시 인프라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미 수백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가 타설됐고 영구 보강벽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카세사 대학과 출랄롱콘 대학의 장비가 토양과 진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바지라 병원은 외래 진료를 재개했지만 인근 지역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이번 사고는 방콕의 도시 기반 시설 안전성, 건설 감독 체계,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엄격한 엔지니어링 기준 준수, 독립적 조사, 투명한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특이한 토양 거동 같은 모호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방콕의 사회 기반 시설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은 이제 정부와 시공사, 그리고 정치권 모두의 몫입니다. 대형 싱크홀로 드러난 도시 안전의 취약성.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고로 끝날지 아니면 도시 개발 정책의 전환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조사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시사케 분쟁 UN 80회 총회 분쟁.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UN 총회에서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두고 공개적으로 격돌했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이 날카로운 발언을 주고받으며 이미 불안정한 휴전 상황이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27일 토요일 UN 본부 연단. 태국의 시아삭 푸앙케케오 외교부 장관과 캄보디아의 프락소콘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차례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프락소콘 장관은 먼저 태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태국이 캄보디아 민간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국제법이 아닌 일방적 지도를 근거로 국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신뢰와 평화를 해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맞선 시아삭 푸앙케케오 장관은 진짜 피해자는 캄보디아군의 공격으로 다리를 잃은 태국 군인, 폭격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 민간인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캄보디아가 태국 영토에 정찰 드론을 보내고 국경지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교전은 연설 당일에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아삭 장관은 태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주권과 영토 보전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캄보디아에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대립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반면 소콘 장관은 캄보디아는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없으며 태국군이 먼저 발포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틀 전 양국 장관은 비공개 회담에서 평화와 신뢰 구축을 논의했지만 UN 무대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내며 모순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설전은 태국 캄보디아 간 휴전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동시에 아세안 내부의 분열 가능성까지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는 국경지역. 이번 UN 총회에서의 공개 대립은 양국 갈등이 단기간에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앞으로 태국과 캄보디아가 선택할 길이 과연 평화일지, 대립일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댓글들은 한태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여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